안녕하세요. 대한상공회의소 ESG BPS 베스트 프랙티스 시리즈 오늘 맡게 된 남알바 남석현입니다. 오늘 ESG BPS 중에서 S파트, S 경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왔는데 여기가 어디냐? 강릉에 있는 독림푸드에 왔습니다. 이 독림푸드 제가 추천받아서 왔는데 어떤 ESG 경영, S 경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따라오시죠. 아유.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앉으시죠. 네.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림푸드 대표이사 김형익입니다.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독림푸드는 진공 동결 건조 공법을 이용한 즉석 조립 식품을 생산하여 국내 대기업의 OEM과 PB 상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일본, 러시아에 등에 수출은 하고 있고 또 필리핀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대에 맞는 트렌드한 이렇게 상품 개발하려면 또 외부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야 되고 내부적으로도 고민해야 되니까 사실 인재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을 텐데 들어보니까 지역 주민분들 많이 채용하신다고 하던데. 네, 저희는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을 추구하기 위해 제품의 주 원료인 농산물의 계약 재배, 또 우선 구매 등으로 농업인 매출에도 기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여기 독림푸드를 찾아서 오게 된 이유인데 이게 ESG 경영을 도입하게 되신 계기 같은 게 있나요? 우리 회사 경영 이념이 상생 경영을 바탕으로 미소가 머무는 행복한 직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이 더불어 잘 살자. 그런데 이제 모든 중소기업의 문제점이기도 한 성장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은 성장통을 알아요. 저희 회사도 그런 아픔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다시 이렇게 상생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와 노가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길.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저희 회사도 정말 어려움을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일단 노사 간 화합을 통해 네. 신뢰 회복을 해야 한다라는 게서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순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회복기로 접어들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진짜. 그 과정에서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도움을 받기도 했고 대기업에서 인간 존중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협력 기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법률적인 그 규정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한 중간쯤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실제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컨설팅 기간 내에 이걸 반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을 때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풀무원 인간 존중 경영 행동 규범에 보완하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규정을 개정하는 그런 일까지 종료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지원을 받아도 사실 내부에서 이런 DNA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어요? 실제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저희들도 이제 주말에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일 처음에 과연 이런 걸 주말에 우리가 했을 때 직원들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가 될까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주말인데도 한 10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참여를 하셔서 저희들도 깜짝 놀라고 힘도 나고 보람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S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막 어렵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부분이 사실 S인 것 같아요. 이 S 경영을 도입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혹시 뭐 변화된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직원들의 직장 만족도가 높아지니까 그 이직률이 낮아지고 생산률도 오르고 그러니까 품질은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또 직원들 간의 소통도 원활하게 되어서 뭐 스스로 건의하고 개선하는 활동이 많아지니까 사고도 줄어서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는 영업을 위해 저희들이 이리저리 막 뛰어다녔거든요. 근데 이제는 역으로 거래를 제한해오는 국내외 업체와
바이어가 많아졌습니다. 다 직원들이 노력해 주었고 협력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봉사활동도 하고요. 푸드뱅크 기부, 코로나 지원, 산학등반 지원, 장학금 전담도 하고 지역 내 원재료 우선 구매, 그리고 청년 재고용, 지역사회 산업기능요원 채용 등 우리 회사가 도움이 될 만한 곳에 최대한 협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 이 S 경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선 중소기업은 오너의 마음, 네. 가슴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S경영의 시작이 아닐까. 근데 이 마음도 사실은 근육이 있거든요. 네. 근육이 있어서 훈련되어져야 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행동으로 옮겨서 결과를 자꾸 반복해야 네. 이제 뭐든지 조금씩 넓혀갈 수 있듯이. 그리고 또 S 경영을 하면서 또 약간 또 자랑하시고 싶은 그런 에피소드가 있나요? 우리 작년 재고용 문제인데요. 네, 저희들이 그 현장 직원분들은 60세가 정년입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안에 있는 노사 간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분들의 기능과 이분들의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다시 계속 지금 재고용을 하고 있고 지금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은 만 68세까지 있으세요.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연배가 어떻게 되세요? 65. 아직 사회생활을 더 할 수 있고 퇴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퇴직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년 퇴직 대상자도 건강상에 아무런 이상이 없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계속 고용을 보장해 주기로 해서 정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몇 분이 더 계신데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하실 텐데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떻게 되세요? 국내 간편식 시장은 경쟁도 심하고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큰 종합식품 회사로 저희 회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체 브랜드를 통한 해외 시장 개척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우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간의 노사관계가 확실히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인권 및 노동 기준을 우리가 준수하고 노동관계 법규를 또 준수하고 임금 및 복리 후생에 더욱 신경 쓰고 근로자와 경영진이 자유롭게 의견과 애로사항을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소비자의 믿음과 인간 존중 및 고충 처리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에도 우리 회사가 더욱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 ESG 경영이 처음 듣고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중소기업 대표님들 또 실무자들, 중간 관계자들 그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뭐든지 그렇잖아요. 어렵게 생각하면은 한없이 어렵죠.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나서 회사 주변에 청결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거. 그런 것들이 어쩌면 ESG 경영의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신이 밝게 생각하면 주변에 선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기업도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서 있을 겁니다. 이게 ESG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표님 오늘 저희가 ESG에 대해서 잘 이제 모르는 관점에서 이렇게 왔는데 잘 다스려서 그런 경영인으로서 또 ESG를 잘 받아들이시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이제 ESG에서 S 파트 어떤 분이 오실지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렸습니다. 네, 네. 아유.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청업과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이보영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로 페트 필름용에 들어가는 산업 소재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산업 페트 필름이라면 잘 모르실 텐데
페트 필름이라 하면은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시는 옛날에 그 오디오 필름이라든가 비디오 필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TV의 화면이라든가 TV 뒤에 들어가는 그 필름이 있습니다. 특수 종이를 수입을 해서 저희가 가공 처리를 합니다. 가공 처리하는 것을 국내 종이하고 결합시켜서 만드는 그런 종이 제품, 그걸 이제 페트 필름용 코어라고 합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호코어의 전무이사인 이동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무이사님. 제가 이제 추천받아서 왔거든요. 기업과 구성원 간의 상생 발전을 기반으로 한다. 이미 ESG 경영을 또 하고 계신다라고 하니까 되게 궁금한데 어떤 걸 하고 계시나요? 뭐 거창한 건 없고요. 저희가 그 기존에 했던 뭐 우수사원 제도라든지 제한상, 그 다음에 뭐 생일자 뭐 선물 주고 하는 거를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1대1 맞춤 그 복지라고 저는 부르고 있거든요. 1대1 맞춤이요?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큰 복지를 못 합니다. 근데 대신 직원들이 작다 보니까 개개인의 생활 패턴을 잘 알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1대1 소소한 맞춤으로 해서 좀 큰 복지로 이제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뭐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학자금 대출 같은 걸 못 해요. 하지만 1대1로 그런 분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초등학교 입학자들한테는 작지만 입학 선물들, 학용용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만큼 보따리 싸게 이제 안겨드리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소정의 그 좀 약간 상품권이라든지 해서 좀 전달드리고. 진짜요? 예,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회사 정책으로 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걸 갑자기 깜짝 선물로 드리면 그 기쁨이 배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소소한 복지를 좀 하고 있고요. 사실 회사를 운영하시기도 바쁘신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신다는 게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역시 듣던 대로 이 이제 ESG 대표하고 있는 청코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ESG 경영을 아직 모르는 분도 많으신데 도입하고 계시는 이런 계기 같은 것도 뭐가 있을까요? 17년 동안 이제 대기업들을 이제 다녀봤는데, 그 ESG 경영 전에는 뭐 CSR 경영이라든지 뭐 QSS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기업은 체계적으로 그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때도 막상 이게 뭔지도 모르고 어렴풋한 뭐 뜬구름 잡기 뭐 이 정도밖에 몰랐는데, 주적에 이제 베이스는 있었어요. 4년 전에 제가 와서 느끼는 게,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했지만 그 도움 주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 컨설턴트 분들이 오셔가지고 ESG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방향 설정을 해주시고,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이제 말씀 주시더라고요. 중소기업 왔을 때 막막했던 게 시스템과 인적 구성이 부족하잖아요. 대기업에 비해서. 과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이 여러 가지 것들, 뭐 ESG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다행히 우리나라 지자체라든지 정부에서 그런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경영해온 대로 하는 것이 ESG 경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좋다, 하자, 뭐 그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시작하실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약간 그런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거창하게 ESG를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 회사 와 보니 우리 회사 직원분들이 행복하게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일을 위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얼굴빛이 출근할 때마다 보면 좋지가 않으세요. 피곤해 찌들어 계시고, 그 부분을 좀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했던 소소한 맞춤 복지라든지, 많게는 한 달에 한 번씩, 적게는 2, 3개월에 한 번씩 저희 청후의 날을 지정해서 회사 내에서 족구도 하고 바베큐도 해먹고 서로 놀고 팔씨름 왕도 뽑아보고 뭐 딱지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은 직원분들이, 저희 구성원분들이 출근하실 때마다 보면 웃으면서 출근하시고, 쉬는 시간에 담소를 나누실 때도 떠들고 같이 얘기하고 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거든요. 우리 구성원들의 행복이 곧 우리 제조회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막 선물 준비하시고 이게 약간
처음에 이제 딱 오셔가지고 맞춤형으로 내가 선물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셨을 때 그 기분 어떤 생각으로 그런 거 막 준비하셨어요? 저희 구성원들의 인적사항을 다 조사를 하죠.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자세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식구로서 느끼게 하면 모든 경조사라든지 그 사람의 고충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최근에는 뭐 우수 사원, 우수조 그리고 제안자에 대한 포상이 생겨나면서 회사에 대한 열의와 애사심이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신제품 개발 및 양산에 대해서 최우수 제안상을 받은 그게 있어요. 상금도 좀 받았고 집에 가서 자랑을 좀 많이 했었죠. 상이라는 건요, 회사가 그러니까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공식적인 그 칭찬이잖아요. 회사가 좀 더 좋아지게 되고 빨리 뭔가 더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업무만 하는 칙칙한 분위기에서 좀 리프레시되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끼리 화합도 잘 되고 잘 지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오셔서 해주셨던 건 또 어떤 것들이에요? 그 삼정 OS 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좀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SK랑 포스코랑 해가지고 QSS 활동이라고 1년 동안 컨설팅을 받고 모든 이제 현장을 다 정리했거든요. 저희 구성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삼정 OS나 어떤 정리정돈 활동이 당신들을 귀찮게 하거나 어떤 회사 이미지를 좋게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안전, 현재까지 산업재해율이 현저히 낮아요. 거기서 뭐 1.08 정도 되고 1% 되고. 금리랑 비교해도 훨씬 좋은데요? 금리도 솔직히 낮아져요. 1.08이면. 예, 그리고 위험성 평가라는 항목도 있거든요. 그런 평가에 계속 저희가 인증받고 있고, 클린 사업이라는 그 사업도 그런 연장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아니, 자랑할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하시는데 평탄했다, 다 쉬웠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려운 부분도 있으셨고 극복하셨던 것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비용이죠.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금을 쌓아놓고 있는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 마련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어려운데, 그거는 경영자의 마인드 같습니다. 경영진들이 뭐 많이 누리지 못하면 그만큼 직원들한테 가는 거니까 그거를 욕심내면 안 된다. 이걸 진행하신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재해율 1.008까지 떨어뜨리신 거 말고도 사실 좀 달라진 점이 전후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퇴직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보통 업계에서는 4년 정도가 그 이직률이 되거든요. 근속 연수가. 저희가 지금 8년 정도로 이제 2배로 했고. 2배요? 예. 우리 회사에서 일했던 그 정년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은퇴를 해도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큰 뭐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못하지만 우리 직원들이라도 마음 편하게 끝까지 근무할 수 있게끔 계속 독려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게 뭔가 약간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직원을 생각한다가 끝이 아니라 뭔가 직원분들이 생각하는 경영자의 마인드가 직원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게 사실 근속연수와 연결이 되게 되고, 사실 근속연수가 올라가게 되면 노하우가 생기시니까 당연히 재해율도 떨어지게 되고 불량률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게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장기적인 투자로 회사에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의 뭐 계획이나 ESG에 대한 아까 거버넌스 얘기하셨지만 그거 외에 또 어떤 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제가 만들고 싶은 청업항의 모습은 저희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은퇴 후에 손자, 손녀, 그 다음에 자기 아들, 딸들을 지나가다가 한 번쯤은 저희 회사를 지나갈 거 아니에요. 손잡고 딱 와서 딱 토목화의 간판을 보면서 이 자랑스러운 회사를 나는 평생 일했다.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왜 이러지? 아니. 지금 현재도 정부나 지자체, 그다음 각종 기관에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서 그 시대 조류를 쫓아간다면 앞으로 ESG 경영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ESG 경영을 좀
어려워하는, 아직 좀 어색해하는 그런 뭐 중소기업의 대표님들이나 이제 실무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부담,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더 많은 부담을 가지실 거예요. 우리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저희 직원이 50명이면 가족까지 하면 뭐 적게는 100에서 200명. 거기서 좀 더 확장하면 지역사회가 또 행복해질 거고, 비용적인 문제나 그 방향이라든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나 지자체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그거 진짜 꿀팁인데?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이제 활용하셔서 내 돈 안 들이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지자체와 건데. 정부 돈 안 들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그거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저희 얘기하면서 둘 다 약간 내 돈 안 들이고에 엄청 격하게 반응을 굉장히 하잖아요. 중요합니다. 그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제 영상을 또 보시게 될 이제 중소기업의 대표자분 또 실무자분들이 한 걸음 더 ESG 경영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 해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네.